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. 올해 전남은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합니다.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기반과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등 좋은 정주 여건을 조성한다고 하는데요. 전반적인 내용을 안병환 기자 그리고 서해근 해남군 의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이제 전남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소멸 위험 지역에 이제 포함되고 있는 지역들이 늘고 있는데요. 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전남도 인구가 이미 200만 아래로 떨어진 지가 한참이 지났고 사실은 200만을 회복하겠다는 게 도정의 목표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많이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. 그런 과정에 지난 2014년에 좀 충격적인 보고서 하나가 나왔는데 일본의 인구학자인 마스다 리포트라는 게 나왔는데요.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65세 인구 대비 가임기 여성 20에서 39세 여성의 비율이 0.5 이하로 떨어지면 2040년쯤 되면 그 지역이 사라질 수도 있다. 이게 지방 소멸에 대한 보고서거든요. 그거를 재인용해서 뭐 한국고용정보원이라든지 계속 재인용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기준에 보면 2014년, 15년만 해도 한국이 한 70여 개 지자체가 이런 지방 소멸 위험이 있다라고 했어요. 그런데 급격히 이게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한국 통계청에서도 인구 추계라는 걸 발표하거든요. 그러니까 향후 우리나라 인구 어떻게 발전할 것이다. 이런 내용을 발표하는데 사실 이런 인구 추계가 국가정책의 핵심이 돼요.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애를 덜 낳고 고령화율이 막 증가하다 보니까 인구 추계 자체가 막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지방 소멸 위험이 점점점 증가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고 그중에 가장 고위험 지역이 우리 전남에 좀 많이 있습니다. 대표적인 시군이 아마 고흥군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여기는 0.2 초반대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상태로 가면 더 이상 고흥군, 예전에 고흥이 얘기를 들으면 한 30만 가까운 인구를 자랑했다고 해요. 요즘도 순천 향후에는 순천은 고흥 향후회가 뭐 좌우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고흥군 자체 인구가 줄어들 정도고요. 이 부분을 해결하는 정책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임시 방편적으로 어떤 출산 장려책도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해당 지역이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는 정책들, 여기는 뭐 소득도 있을 거고 주거 환경에 대한 정책들도 있을 텐데요.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좀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약간 요즘 뭐 일본하고 우리가 관계가 조금 요원하다 보니까 그러긴 한데 일본 사례를 본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좀 집적화시키는 정책을 많이 해요. 그래 무슨 얘기냐면 지역 옛날 마을별로 되어 있다면 이걸 소재지별로 집적화해서 모여 살고 거기에 모든 시설을 하자라고 하거든요. 우리나라도 그렇게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시군별 예산과 농촌지역 예산과 도시 예산을 보면 인구 1인당 농촌지역은 한 1,0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, 도시 지역 같은 2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 됩니다. 예산이 한 5배 정도 효율성이 있다는 거 뭐냐면 너무나도 농어촌 지역에서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뭘까는 이런 집적화에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. 아마도 이런 좀 더 지금보다 더 많은 집적화가 되는 방향으로 예산이 투여가 될 거고 그게 하나의 대안으로 농어촌 지역의 소멸을 막는 대안으로 좀 제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이제 어업 분야에서 수산물 고부가 가치를 위해서 기반을 마련하고 또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럴 경우에 어떤 기대 효과를 좀 해볼 수 있는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쉽게 생각하시면 이럴 것 같아요. 또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거 물건을 팔아서 아니면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첫 번째, 이왕이면 비싼 거 만들어서 비싼 거 생산해서 파는 방법. 두 번째, 생산비를 좀 다운시키면 이왕 파는 거 똑같이 100원을 받더라도 예전에 50원 들은 것보다 30원 들었다면 더 많은 돈을 벌 거고요. 세 번째,
똑같은 산물인데 이거를 약간의 가공이라든지 어떤 재처리 과정을 통해서 100원짜리를 150원, 200원짜리를 받을 수 있다면 그 또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내용은 아마 1번, 2번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. 뭐냐면 이왕이면 좀 더 비싼 거를 생산을 하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 아니면 ICT 기술을 도입해서 생산 단가를 낮추든지 이 두 가지 방안이신 것 같고요.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이미 생산된 것 중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인 것 같아요. 100원짜리 물고기를 150원, 200원짜리 물고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이런 측면에서 목포에서 짓고 있는 수산종합지원센터가 좀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쉽게 생각하시면 농산물에서는 이게 많이 좀 정착화되어 있는데요. 뭐 산지 종합처리장이라는 개념으로 농산물이 생산되면 이거를 잘 뭐 세척도 하고 가공, 그러니까 자르고 포장하고 일부 완제품 가공까지 해서 출하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. 수산물에서는 좀 이게 약했어요. 이 부분을 좀 집적화시키겠다. 특히 목포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목포 시장이 수산물 시장이 사실 전남권에서 가장 큰 수산 시장이기도 하고 많이 모여요. 대부분의 산물들이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역할을 할 거다. 뭐 정책적 기대 효과는 뭐 제대로 된다 하면 뭐 한 1,200명, 1,300명 고용유가, 그다음 경제 효과는 뭐 한 1,600억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서류상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고 정말 실질적인 거는 어민들이 이걸 통해서 좀 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. 그리고 또 하나 방금 전에 그 김이나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 전남의 김이나 뭐 해조류들이 정말로 최고의 가치를 전국에서 최고의 가치 상품을 갖는 상품들인데요. 이게 사실은 패킹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면서 상품화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. 특히 이번에 수산종합센터에서 이런 부분에서 좀 주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. 이런 부분이 좀 안착이 된다면 이왕이면 좀 더 나은 가격을 받고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. 그게 된다면 어민들은 좀 더 소득이 보장되니까 더 안정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을 거고, 생산이 안정이 되면 즉 소득이 안정되면 오지 말라 해도 청년들이 올 겁니다. 돈이 되는데 굳이 뭐 국가에서 아니면 지역에서 여기 들어오면 5천만 원 줄게요, 1억 원 지원할게요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돈을 버는데 오지 말라 하기도 오는 그 돌아오는 농촌, 돌아오는 어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아무래도 돌아오는 어촌, 뭐 돌아오는 농촌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네, 이번에는 앞에서는 어업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으면 이번엔 농업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 하는데요.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이제 판매망 구축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이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. 우리 조금 전 안병환 기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. 전남권이 어촌이 됐건 농촌이 됐건 생산 기반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가공을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은 사실은 많이 뒤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. 또 흉작이나 풍작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너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되는 게 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농업 분야의 판매왕 구축이라든가 생산 기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올부터 신규적으로 이렇게 좀 추진된 사업들이 몇 가지 전라남도에 있더라고요. 그걸 몇 가지를 소개해 좀 드린다면, 우선 정부는 핵심 농업 정책을 쌀, 밭, 그리고 밭하고 조건 분리를 이렇게 농업 직불금 6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통합해 갖고 공익 직불제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공익 직불제, 그동안에 보니까 쌀 생산에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치중을 했었고 대농 위주로 또 이거 직불제가 좀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. 그래서 밭작물과 농작물의 형평성이 좀 제고가 안 돼 있었죠. 또 소규모라든가 중소농에 대해서는 직불금 자체가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개선을 통해서 직불금이 취지에 맞도록 이렇게 추진이 된다면 아마 중소농한테도 많은 좀 도움이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금년 5월부터 추진이 된다고 하니까 우선 쌀 생산에 대해서는 좀 균형이 이루어질 것 같고, 또 중소농에 대해서는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어떤 공익적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.
작년 12월에 보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개최를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직불제를 포함해서 2020년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거기에 우리 중소농을 대비하는 노컬푸드를 좀 확산해가지고 지역 경제하고 지역의 어떤 공동체를 좀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좀 계셨던 것 같고, 농수산물 조금 전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급이라든가 가격 안정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, 그리고 외식 산업하고 관광 자원하고 이렇게 농어촌을 결부시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을 좀 비전을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. 어떻든 내년에는 우선 우리 지역에서 뭐 겨울 배추라든가 많은 그 어떤 채소류가 이렇게 생산됨으로 인해서 그게 가격 파동이 많이 있었는데 국가에서 어떤 대상 물량 생산량의 어떤 최소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한 15%까지 확대해 가지고 그 수급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, 창업농에 대해서는 또 뭐 임대형 스마트라든가 또 시설 위주로 해서 스마트팜 이런 것들을 지원했었는데 축산 분야라든가 어떤 노지에까지도 이렇게 확대해서 좀 지원할 계획도 이렇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홍보라든가 유통 부분에 대해서도 좀 뒤떨어짐이 있었습니다만은 전라남도가 뭐 TV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판매할 경우 그런 지원책들도 대대적으로 이렇게 시책을 좀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. 이런 것들이 좀 잘 진행이 돼서 규모 농업에 관계없이 일정된 생산하고 유통 등이 이루어져서 일정한 소득이 좀 보장되는 그런 여건이 하루빨리 좀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이제 다양한 판매망들이 구축이 돼서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길 바라보겠습니다. 네, 농어촌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해결책들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이제 살기 좋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이제 다양한 노력들이 가장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도시민이 우선 농어촌에 이렇게 오는 뭐 기촌이라든가 뭐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다양한 시책들이 좀 있어요. 뭐 농어촌에 기하기 위한 어떤 박람회를 개최한다든가, 또 작년 때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이러한 사업들을 좀 추진을 했었죠. 뭐 도농 간의 격차를 좀 해소하고 이렇게 이주 과정에서 어떤 시행착오라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였었는데, 지난해 처음 시행한 여기 전남에서 살아보기 무려 81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. 지역별로 보니까 수도권에서 약 369명, 전체의 약 46% 정도가 이렇게 여기에 참여를 했었고, 연령별로 보니까 40대 이하 청년들이 무려 454명, 거의 56% 정도 가장 많았어요.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기농어촌 하는데, 기농어 하는데 어떤 유익했느냐 했더니 대부분 99%가 유익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, 여기에서 민간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은 어땠냐 이런 물어보니까 97% 정도가 만족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이 많은 성과와 성과를 얻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수 사례라든가 운영자 의견이라든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포함해서 뭐 금년도에는 약 1,000명까지 이렇게 확대할 계획으로 전라남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나 이제 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좀 더 필요하겠다. 그리고 우리 지역의 진가가 우리 스스로는 사실은 오래 살다 보면 잘 발견되지 않지 않습니까? 그러나 그분들이 와서 우리 지역의 주요한 자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경쟁력이 있는 것이 눈에 보일 수 있죠. 이런 것들을 장점화하고 또 지원하고 시체화해서 이분들이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아마 정주 여건, 경쟁력이 있는 우리 지역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,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조금 더 다른 지역보다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이 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. 네,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. 쉽게 생각하시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. 집이 한 100채가 있어요. 100가구가 있는데 이게 한 5가구씩 20개 마을로 흩어져 있다면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너무나도 광범위한 지역의 사람들한테 다 도로도 들어가야 돼요. 상하수도도 들어가야 돼요. 교육을 하려니까 학교는 하나는 짓겠지만은
사람들이 오는데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통학용 버스나 뭐 이런 것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. 그런데 100가구가 한 곳에 모여 있다면 여기에는 뭐가 되냐면 추가적인 산업이 붙을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주민들 편의가 필요하니까 슈퍼마켓도 하나 들어갈 수 있고요. 가끔 차도 먹을 수 있게 카페도 할 수도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모이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. 아까 봤던 통학 차량이 없어도 가능한 상황이 되는데요. 그래서 집적화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최근에 몇몇 지역에서 전남에서도 시도하고 있고, 제가 개인적으로 제주도에서 또 이런 성공 사례를 하나 본 적이 있었는데요. 제주도 서귀포의 한 외딴 마을인데요. 주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마을에서 집을 몇 채를 지었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 입주하는데 사실 입주료가 어느 정도냐면 전기료만 내면 전기요금만 내면 거의 살 수 있을 정도의 요금을 하고, 조건은 뭐냐면 우리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는 자녀를 둔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게 했어요. 우선순위 일단 많으면 좋다. 한 명보단 두 명, 두 명보단 세 명.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에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.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.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마을에 뭐 돈만 가지고 소위 말하는 먹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, 먹튀가 되어도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있고 애기들이 뛰놀다 보니까 마을이 활기차지고 지역이 활기차진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중에 한 명, 두 명이 마을에 제대로 정착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, 이 젊은 사람들이 마을의 일꾼으로 마을을, 지역을 지켜가는 버팀목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. 이게 지역을 안정시키는,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어가는 핵심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본다면 무슨 정책이 있고 무슨 보조가 있고 무슨 지원 사업이 있고, 솔직히 말하면 그걸 맨날 그 현장에서 정책과 가까이 밀접히 그거 바라보는 저도 이때는 뭘 해야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그만큼 복잡하고 많거든요.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이, 국민들이 이거를 제대로 다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을까?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그러면 간단 명쾌하게 사람들이 이것을 뭔가 들어갔을 때 확실한 답이 있느냐를 얻을 수 있는 거, 어른의 시각이 아니고 우스갯소리로 어떤 친한 연구원의 박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. 집에 가서 5살 초등학교 5학년한테 물어보고 이해하면 그 사업은 성공하고 이해 못하면 성공 못할 거다. 그렇게 단순 명쾌한 정책을 좀 일원화시키는 거,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살고 싶고 찾아오는 농어촌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. 지금 농어촌 지역에 1헥타 미만의 경작, 1,000만 원 이하의 소득자,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한 분들이 대다수입니다. 너무나 많죠. 또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들까지 이렇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소일자리마저 내주는 그런 형편이 있어서 가용돈마저 고갈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. 중소농, 영세농, 고령농, 활력을 좀 찾을 수 있어야만이 지역 경제도 부흥이 될 수 있다, 이렇게 생각하고, 우리 해남군에서 처음 시행했던 그 농민수당, 그리고 전라남도가 올해부터 하기로 하는 농어민 공익수당,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, 이러한 대책 정부가 좀 주도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또 여기에다가 기후변화 되고 있죠. 또 환경 오염되고 있죠. 고령화되고 있죠. 이러한 고령화에 대한 인력 투입 문제 좀 대비 좀 미리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. 또 힘들고 어려운 일, 지금 농어촌에도 거의 다 외국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. 불법 처리자가 아닌 정상적인 어떤 이런 근로 행위가 이루어져야만이 좀 안정된 인력 수급이 가능하겠죠. 우리 정부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불법 체류자 단속 정도에 불과하는 것이죠. 이분들에 대해서 기초질서도 좀 교육 좀 시키고 해야 됩니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말 농어촌의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해결책을 좀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제 농어촌을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어서 이제 살고 싶은 전남이 되길 저도 바라겠습니다.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농어촌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 전남에서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방안을 고민하여
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.